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페이지는 요약집 241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241페이지. 오늘 사업 주최할 차례인데, 근로자의 날이라 오늘 쉬는 날인데 다 오셨네? 근로자 아닌 거죠? 예, 예. 근로자 아닌 거지. 어, 예. 전 선생이라 또 모셔요. 한 번도 5월 1일날 모셔본 것 같은데, 남들 다 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왔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 합격하셔야지. 예.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예. 자, 사업 주체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얘는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불렀던 애였냐면 건축주라고 불렀던 애를, 여기는 30개 이상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사람이라, 건설하는 사람을 이제는 사업 주체라고 하고, 건설한 후에 이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지었으면 이거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거를 우리는 공급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급하는 거를 이제, 파는 거는 분양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거는 임대라고 하는데, 임대는 공공임대랑 민간임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을 공공에서 한 거, 민간에서 건설한 거, 뭐 그 정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정의 빼고는 나올 일이 없어서 얘는 분양만 보시면 돼. 그럼 대규모로 건설, 뭘 날 사랑해? 대규모로 건설하는데 이게 30개 이상. 30개 이상을 건설하는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켰어. 3,000세대를 지었는데 3,000명의 사람이 공급을 받고 나서 무너져 버린 거야. 저 무너져 버렸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무너진 건 너무 좀 세고, 하자가 발생한 거야.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은 거야. 사전 점검 때도 없던 게 갑자기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책임져라 했더니 백제라 나 돈 없다 이래버리면, 이거 건설하고 나서 공급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아무나 건설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무나 건설하면 안 되겠다. 야, 너 이런 사람들만 사업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너는 못 믿으니까 등록을 해라. 너는 믿으니까 등록을 안 해도 된다 해서 두 개로 나눴는데, 그걸 이제 우리 두 종류로 나눌 때, 사업 주체 중에 비등록업자가 있고 등록업자가 있어요. 누가 못 믿어서? 등록업자, 내가 너를 못 믿으니까 너는 한 해에, 야, 너 연간 20세대 20호 있죠?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지 조성을 하면 너 이거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 예. 국장한테 등록하고 이 사람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다. 뭐 기준이라는 게 너 자본금 얼마 있어, 뭐 사무실은 있어, 뭐 기술자는 있어, 이런 거 확인하겠죠. 근데 그걸 봤더니 자본금도 애매하고 그러면 이런 애들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등록이라는 걸 하는 거고, 비등록이라는 거는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공공사업주체라고 하고요. 하나는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거는 누굴 얘기하냐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말하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관인데 뭐 등록을 하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등록한 사람이랑 같이 해. 등록한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얘는 공동사업주체인데, 등록한 애랑 소유자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뭐 내 땅 소유자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이 등록업자랑 같이 했어. 그럼 등록한 애랑 같이 하는데 뭔 등록을 해? 등록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고용주라고 해서, 고용자란 말은 정의가 없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컴이란 말 들어봤어요? 한컴? 한글과 컴퓨터는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건설회사는 없어. 얘네들이 사옥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막 집 짓고 하면 안 되잖아. 얘네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한 애랑 같이 해야 된다. 얘는 고용자는 등록한 애랑 같이 해야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등록할 필요가 없네. 근데 토지 소유자랑 조합은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시험장 가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틀렸죠. 근데 그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누구만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고용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비등록하고 등록으로 나눴는데, 등록의 기준은 연간 20만이다.
근데 여기서 연간 건설 호수도 있지만 대지 조성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 조성 사업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단독 주택은 20호, 공동 주택은 20세대. 그걸 몇 간? 연간. 그래서 등록 의무자는 연간 20호나 20세대, 연간 대지 면적 1만 이상을 대지 조성하려면 너 등록을 해야 된다. 대신에 조건은 내가 너 이거 막 갖고 와야 된다. 자본금 너 얼마 있니? 했더니 법인이면은 3억이거든요. 근데 개인일 때는 2배가 돼야 돼. 자산평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평가액이 2배니까 몇 억이겠네? 6억. 각 6억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자는 뭐 건축 분야다. 그러면 주택은 건축 분야겠죠. 대지 조성은 토목 분야겠지. 그래서 건설 분야면 건축 분야 1명, 대지 조성이니까 토목이겠죠. 토목 분야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예전에 사무실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삭제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사무실이 코워킹이라고 하세요. 코워킹. 사무실을 뭐 같이 쓰는 거 있잖아. 요즘에 사무실 같이 쓰는데 그 규모가 33인지 10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제한을 없애겠다. 그래서 규모 제한을 없애면서 그냥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장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만 갖춰도 사업은 하잖아. 그죠? 사무장비 갖출 수 있으면 면적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걸 갖춰서 국장한테 등록을 하세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등록은 뭐 되는 거겠네? 당연히 말소시킬 거고, 좀 약간 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너 일정 기간 하지 마라고 영업 정지 처분 때려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등록 처분이 말소가 되거나 정지 처분이 되면 기존에 하던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할 수 있다. 기존의 것도 못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들은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말소가 되면 재등록은 2년간 안 돼요. 그래서 2년 내에는 재등록 안 되는데 대부분 해요. 바지사장 바꿔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2년 내 재등록 안 된다면 아시면 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부터 등록업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원래는 건설업자예요. 원래 건설업자인데 건설업자 중에 등록을 한 애가 있고 안 한 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형이 그 건축사인데 단독주택, 전원주택만 짓거든요. 1년에 1개에서 2개 지어서 보통 이제 원가가 들어간 게 3억이면 한 5억에 팔아요. 그럼 한 2억 남잖아. 그럼 그 사람은 4억이 연봉인 사람이야. 굳이 뭐 2개 짓고 3개 짓고 뭐 안 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건설업자긴 한데 등록을 할 필요가. 그냥 건설회사인데 등록 안 하는 회사야. 근데 연간 20개를 팔아먹으려면 등록을 하래. 현대건설이라는 애는 건설업자잖아요. 현대건설은 한 해에 20개 이상 지을까? 그냥 등록했겠지. 그러니까 등록한 건설업자인 거야. 근데 그 형은 소나무와 주택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법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소나무 법인인데 두 개밖에 안 지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록 기준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가 연간 20만을 하려면 이걸 갖춰가지고 등록을 하라는 거지, 건설업자가 다 등록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등록한 애랑 나는 같이 할 거야. 그럼 아까 3명 있었죠. 3명 있었는데 아까 토지 소유자 있었죠. 조합 있었지. 그럼 누구 있었지? 그럼 여기서 누구는 반드시 같이 해라. 그럼 이제 써놨네 여기. 여기. 공동사업 주체에서 토지 소유자랑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할, 조합이랑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 바꿔놓으면 틀렸다 할 정도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 주체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면 공동사업 주체는 얘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등록한 애랑 같이 하니까. 됐어요. 시험 문제 기출 질문 한번 볼게요. 주어를 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말이 딱 보이잖아. 이게 미더이잖아. 공공이잖아. 그 얘가 연간 20만을 할 때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연간 10만이면 1만 이상이잖아요. 그럼 너 이거 연간 20만이니까 너는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럼 틀렸죠. 그래서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주어 보면서 얘는 등록 안 하는 비등록업자인데 왜 등록을 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만약에 건설 사업을 한다. 이게 조합이 같이 한대요. 그럼 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하게 되면은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외에는 사업 주체는 낼 게 없어. 근데 단독으로 만약에 사업 주체 중에 시험을 낸다.
그럼 조합인가? 100% 조합이에요. 뒤에 넘기시면 조합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지역 조합, 직장 조합, 리모델링 조합에서 일단 종류가 3개다라고 대분류부터 먼저 정리해 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 공시법 공부할 때도 일단 절차 크게 본 다음에 그게 절차상에서 이게 뭐냐 이걸 따지잖아. 그러니까 공법이랑 공시법은 절차법이라서 건설 사업 이렇게 해라라고 해놨으니까 절차 중에 이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건설 사업 주체 중에서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조합은 별도로 도시개발조합은 1개, 주택조합은 3개, 정비조합은 정비사업은 3개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없잖아. 그냥 조합이 없으니까 정비조합은 2개, 주택조합은 3개요. 근데 거기서 재건축 조합하고 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좀 비슷해요. 근데 리모델링은 정비 조합이 아니라 주택 조합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조합이라는 거는 동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은 거주해야 됩니다. 어제 이사 와가지고 가입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그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니까 여기는 어디죠? 경기. 그럼 여기 경기도 주민이시잖아.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합니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어. 서인경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인천에 계신 분도 서울에 있는 거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인천에 계신 분이 부산 거는 안 돼. 얘네가 묶어놓기를 서인경을 묶어놓은 거고 광주는 전라남도하고만 묶어놨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충청도랑.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지역을 저렇게 묶어놨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몇 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6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그럼 마련하겠다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얘기는 집이 있는 것들이 모여야 돼요. 없는 분들이 모여야 돼.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돼. 근데 무주택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마련하게 할 때 원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건설회사가 땅 사서 건물 짓고 자기 프리미엄 먹잖아. 근데 그 프리미엄을 우리가 안 내면 싸게 공급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련한 거야 처음에. 1972년에 등장한 건데 1972년이면 벌써 43년 넘었죠. 50년 다 돼가네. 그럼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그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조금씩 개정되고 지금도 개정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주택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아파트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평에 살던 사람 있죠. 집은 있으나 난 13평인데 좀 큰 걸로 갈아타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그 사람들도 가입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용 면적 얼마 이하짜리? 85. 85제곱미터 이하짜리 한 채. 이 사람은 이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대. 그래서 여기 서울, 인천, 경기도에 김포시에 거주한다고 볼게요. 근데 이번에 검단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대. 400세대 건설할 거래요. 400세대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게 되면 옆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30평대가 지금 현재 6억 정도 해. 6억 정도 하는데 요거 가입하게 되면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4억이면 될 것 같대. 옆에 아파트는 6억인데 얘 가입하면 4억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대. 뭐 혹하지 않아요? 혹하잖아. 그럼 나는 집을 6억 마련할 정도의 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입하랍니다. 그래서 이 모집할 거 아니에요? 400세대를 건설한다고 모집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가지고 여기 내가 만약에 그 지역조합원에 가입을 했다. 무주택자가. 그럼 가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가입하는 순간부터 가입할 때 뭐 내겠네? 계약금 내겠죠. 신청하면서 계약금 낼 거 아니야. 그럼 계약금 내고 중간에 이제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모집하고 나서 조합 설립을 할 거 아니야? 조합이야. 조합이 제일 먼저 뭐 해야죠? 뭐 해야 돼? 땅 사야지. 땅 사야지. 내가 낸 돈 갖고 사는 거예요. 400명 모집했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뭐 12명 모였는데 조합 설립을 해주면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법에다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인가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400세대를 짓겠다 했으면 몇 명은 모여야 되네? 그럼 220명이 모이면 조합설 인가해줘요. 그럼 220명이 모였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아서 이 조합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땅 사야 돼요.
땅 사야 되는데 공익 사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요 땅은 샀는데 이 옆집 땅은 안 판대. 요 땅 샀는데 요 땅 안 판대. 요 땅 샀는데 요 땅 안 판대. 근데 안 판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내 생활의 터전을 내가 너한테 왜 파냐? 나 안 팔아. 이래버려요. 그럼 이제 사업 진행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1년 이렇게 가고 2년 이렇게 가고 5년 이렇게 가고 10년 이렇게 가고 20년이 되는데도 땅도 못 사고 있는 조합이 수천 개입니다. 그럼 거기 가입해야 돼? 가입하면 안 돼? 됐어. 이제 그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개, 10개 중에서 9개가 진행이 안 되고 하나 정도가 진행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조합에 가입했을 때는 좋지. 근데 그게 성공하지 않는데 가입했을 때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뭐 2억 정도 차익이 생기면 좋은 거지. 굳이 그걸 말리고 싶진 않은데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가입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왜? 그동안 이게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땅을 매입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박기가 나와요. 그 땅이 한 이제 1억짜리 땅인데 이 할아버지가 죽어도 안 판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업은 해야 돼. 야, 내가 1억 5천 줄게 했더니 안 판대. 10억 주면 내가 판대. 그럼 이제 땅값을 10억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몇 억 주고 사야 돼. 10억 주고 사면 택지비가 올라갔죠. 그럼 내가 내야 될 분양 금액은 4억이었던 게 얼마로? 4억 5천으로. 좀 이따가 5억으로. 좀 이따가 8억으로 가요. 그럼 6억짜리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만둘 수가 없어. 돈을 내놨기 때문에. 돈을 내놨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와중에서 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 받아야죠? 월급 받아야지, 행사해야지. 뭐 이러면서 1년에 행사비 여기 썼는 게 1억이 나갔어. 그럼 10년이면 10억이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진행하면서 내가 냈던 돈들이 나름대로 막 저기 가서 쓰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한 10년 차 돼서 내가 한 5억 넣어놨는데 나 못하겠다. 나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5억을 안 주고 500원 줘요. 500원, 5억 내놨는데 500원 줘요. 왜 500원밖에 안 줘? 그럼 뭐라 그래? 다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돼요. 그럼 좀 이따가 또 1,000만 원 또 내래. 활동비가 없다고. 안 내면은 이제 조합에서 작용 정지돼 버리면 그동안 낸 거 없어지는 거야. 그거 안 낼 수도 없고. 제 말은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곳이면 괜찮지만 그거에 선별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아직. 있다면은 뭐 서희건설 이런 데는 좀 잘해요. 서희건설이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근데 뭐 서희 이렇게 나온 데 있잖아. 그게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잘 되면은 좋지만 안 됐을 때가 문제라. 그러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싸게 집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취지였는데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가입해라. 그리고 여기 직장조합. 직장조합은 뭐냐면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모여야 돼. 그래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나 법인의 근로자들이 주택을 뭐 하려고? 그럼 요거 마련이란 말이 써 있으면 집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는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거나 집이 있어도 얼마 이하 한 채, 85 이하 한 채 가진 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라는 조건 두겠죠. 근데 리모델링은요,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해야지. 건물이 자꾸 노후화돼서 기능을 뭐 하려고? 증대. 증이 뭐예요?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거잖아. 증축하려면 뭐 받아야죠? 허가. 리모델링은 이제 리모델링은 뭐 받는 거네? 허가.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을 원칙이 안 해요. 리모델링은 뭐 하는 거다? 허가 받는 거다. 근데 리모델링 하려면 그 사람들이 소유권자가 해야죠.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 거야. 지상권자가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재개발조합의 지상권자가 그 아파트를 못 받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토지만 있는 사람, 건물만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라 집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지상권자는 나중에 보상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보면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는 지상권자는 조합원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써 있어요. 소유권을 하는 자가 물권자가 아니잖아. 물권자가 아닌 자한테 어떻게 물권을 줘?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제외한 건데 봐봐요. 얘는 주택에 누구라고 써 있네? 소유자야, 소유자. 그럼 제 무주택자 이어된다 이런 말씀 안 되잖아.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기가 아니라
아, 얘는 목적이 다르네.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같이 다니고 얘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얘 소외돼 있어요. 그 개념이 먼저 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돼. 그럼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축하고 있잖아. 증축했는데 뭐 한 세대 증가됐는데 그걸 건설로 볼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게 30세대 이상이 증가되면 그때는 건설로 보겠지. 그래서 증가되는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 계획 승인을 말한다 써 있어요. 여기 허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 있을게.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어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이걸 시도의사라고 맨날 시험에 내는 거야. 예.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 예. 그러면 동네에서 하는데 시도의사 찾아갈 일 없지.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하려면 시군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해놓고 가로 열고 뭐 써 있을 거라고? 증가되는 세대 수가 몇 세대? 3세대 이상이면 가로 열고 사업 계획 승인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예. 그럼 이제 세 가지 조합이 있는데 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동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결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가입을 하는 거다. 가입을 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요건이 맞아야지. 예. 그 얘기 쓰는 거야. 그래서 구성 요건에 써있어 잡아봐요. 이 말이 맞는지. 아까 400세대 진행됐죠. 몇 명 이상 모여야 조합 설립 인가 해준다고. 200명이 몇 %예요? 50%. 그 2분의 1, 5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얼마 이상, 2분의 1,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몇 명 이상일 것. 최소 20명 이상인데 조합이 몇 개인데? 3개인데 어디는 안 그런데? 그래서 다만 써 있는 거야. 다만 리모델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쟤는 20세대 이상 이런 게 아니라 18세대여도 리모델링 해야죠. 15세여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리모델링은 따로 떨어져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3명 다 말하는 건데 야 이거 단서가 없잖아.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이게 없어요. 이게 틀렸다라고 안 해 사람들이. 그럼 틀린 거야. 다만이란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이다. 왜? 세 가지인데 여기 리모델링도 이 조건을 맞아야 된다는 말이지 않냐. 틀렸다. 단서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 하나 더. 그럼 제가 좀 전에 최소 몇 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건설 예정 세대 수가 500세대면 몇 명 모여야 돼? 최소 250명. 100명 100세대 짓는다. 50명 이상 모여야 돼. 만약 30세대 짓는다. 이게 15명이 아니라고. 여기 15명이 아니라 저기 20명이나 쓴 거야. 예. 말 뜻이 그거예요. 최소 20명이다. 그리고 얘 지역조합은 아까 매돌 이상 거주한 자로 6월이란 단어 하나 기억하면 되고 집이 없거나를 아까 무주택자를 했죠. 인가 신청 요 한 날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는 집이 없어야 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있어도 얼마 이하 한 채,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일 것. 이 말이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도 지역조합에 가입해 있었고 얘도 가입해 있었으면 두 채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입해 있어야 돼, 안 가입했어야 돼. 그래서 배우자가 다른 지역 직장조합원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너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6월 이상 거주잖아요. 직장조합은 6월 이상 거주란 말이 없어요. 얘는 그냥 조합원이면 법인의 근로자면 돼. 어제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 있고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 있어. 조합 설립하려면 원래 뭐 받는 거냐면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봐요.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국민주택을 정부가 진 거야. 국민주택을 정부가 졌는데 이 국민주택 건설한 거를 공급만 받는 거예요. 그럼 건설 사업을 안 하는 거네. 인가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신고로 가능해요. 뭐는 거? 신고. 그래서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가 받는데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이게 무슨 조합일 때? 지상조합일 때. 거는 직공신.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야.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집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 한 채?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이 됐잖아. 근데 이 공급받는 애를 봤더니 이게 무슨 주택이네? 국민주택은 집이 있는 애가 절대 못 받아요. 그럼 공급받기 위한 조합의 경우는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럼 얘는 누구에 한한다네? 무주택자에 한한다. 누구에 한한다고요?
무주택자에 하나인다. 예. 하나인다. 시험에서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걸 내가 밑에다가 그려놨어. 여기. 오. 저 똑똑한 새끼 다 그려놨네. 예. 봐요. 지역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얼마 이하 한 채?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일 것. 그리고 직장조합도 무주택자거나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이야. 근데 건설하는 거는 당연히 인가받는데 공급받기 한 조합은 아까 무슨 주택을? 국민주택을. 그걸 공급을 받기 위한 거니까 신고로 가능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에 한한다. 요거는 공급받기 한 조합일 때만 말한다. 건인, 직공신. 요 단어 하나 기억하면 되고, 리모델링은 뭐 20명 이상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면 돼요? 소유자. 이게 조합 요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리모델링은 머릿속에 항상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증대가 떠올라야 돼요. 기능 뭐예요? 증대. 증축하거나 대손. 어느 게 조금 더 수익이 높겠다. 그렇죠. 대손 그래서 안 해요. 리모델링 대손하면 수익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리모델링은 다 증축이에요. 근데 조합 설립하는 거는 대손을 뜯어고치기만 하면 되니까 10년만 지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증축이라는 거는 15년 동안 기다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면 조합 설립할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한 거는 증축하기 위한 거는 15년 지나야 돼요. 15년이 지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여기는 공동주택의 누구? 소유자. 상가를 무슨 시설이라고 하죠? 상가 소유자들이 하는 거야. 얘네가 사업을 할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내 거죠. 이 아파트 내 거지. 내가 조합원이었어. 근데 이걸 B한테 팔았어요. 그럼 B가 사고 팔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 결의에 찬성한 자예요. 찬성한 자한테 샀으면 당연히 찬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위에 지역 직장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있죠. 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면서 프리미엄을 주면 투기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얘는 야, 너 조합설 인가받고 나서 확정될 때까지는 팔지 마라. 그럼 너 언제부터요? 너가 얘가 태어난 시점이 조합 설립 뭐 받아야 돼? 인가받은 날부터 얘네가 아파트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뭐 작성해야 돼? 승인. 사업계획 작성해서 뭐 받을 때까지? 승인 받을 때까지 중간에 사이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거나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짜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 그럼 승인 받고 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근데 승인 받은 이후에는 뭐 조합원 신규 교체 가입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예외는 있어. 왜 예외가 있냐면 아까 인가 받을 때 400세대 건설한다 했죠? 400세대 건설하는데 220명이 왔네. 그럼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이면서 20명 이상 된 거죠. 그럼 이 조합설 인가는 나죠? 조합설 인가 났어. 근데 지금 몇 명이 모자라는데? 400세대인데 몇 명 모자라잖아. 180명 모자라잖아요. 그럼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한 번 더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외가 잘 봐.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이 원칙이 지역하고 무슨 조합은?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언제부터?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돼요. 언제까지? 사업 계획 승인. 근데 예외 있대. 좀 전에 뭐 받으면?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근데 충원 사유도 있어. 충원 사유 5개가 있는데 조합원 22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교체해야죠. 그럼 사망하면 가능하겠지. 사망하면. 그리고 언제 이후에는 가능했는데 이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가능했으니까 요거 이후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가능하다. 근데 220명 중에 40명이 나갔어. 탈퇴하게 되면 몇 명 됐네? 180명인데 아까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는 돼야 되는데 50%가 미만됐잖아요. 그러면 미만됐으면 충원해야지. 그래서 탈퇴하는 바람에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 미만됐기 때문에 50% 미만이니까 충원할 수 있다. 만약에 60% 되면 충원할 수 없다. 40% 되면 충원할 수 있다. 그게 재작년 문제예요. 60%라고 해서 틀린 걸로. 그리고 무자격자라는 건 뭐냐면 요 220명 중에 1명이 타워 팰리스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85 이하 한 채가 아니죠. 타워팰리스는 최소가 150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다 45평이 넘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무자격자 된 거잖아. 그럼 걔 빼버리고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건설 사업하는 과정에서 400세대를 600세대로 변경한 거야. 그럼 600세대의 50%면? 그럼 300세대에 미달됐잖아. 그래서 예정 세대 수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된 수 있죠. 몇 퍼센트 미만이면. 그럼 미만이니까 충원할 수 있다. 80명. 그럼 지금 한 거는 충원 사유 5개랑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한 번 이거 있죠. 그걸 이제 뭐 하나를 틀리게 해놓고 틀린 거 골라보세요가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지. 됐고. 그래서 이거 하나 마무리하고 자자. 직장조합의 경우는 아까 건설하기 위한 조합도 있었죠. 건설하기 위한 조합은 당연히 인가. 근데 공급만 받기 위한 조합은 신고. 이게 무슨 주택이야 이게? 국민주택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이니까 집이 있으면 안 돼서 무주택자에 한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의요건이 나올 건데 제발. 이 아파트가 3동짜리도 있고 아파트가 1동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나홀로 아파트도 있으니까 제 리모델링 하겠대. 리모델링 하려면 동의 얻어야 되죠. 그러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전체 동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얻어야 조합서 인가가 나요. 그다음에 한 동만 있네. 한 동이면 동의 3분의 2. 한 동이니까 과반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한 동만 있을 때는 뭐야? 3분의 2. 전체 동이란 표현이 나오면 각 동 과반수 전체 3분의 2고 동 하나예요 라고 하면 과반수라고 하면 안 돼요. 동 하나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그 동의 3분의 2. 여기 각 동 과반수 전체 동 3분의 2죠. 한 동만 할 때는 한 동의 3분의 2. 이거는 뭐 동의 요건이네?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설립이 됐어. 설립이 됐어. 그럼 설립이 됐으면 조합이죠. 그럼 조합은 증축하고 뭐 해야 된댔지? 대선. 증축 대선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니까 이때 동의 요건이 좀 더 세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의에 찬성해라. 그래서 여기 3분의 2, 요 3분의 2 있죠. 여기 75%로 바뀌는 거고 3분의 2가 뭘로? 75%. 과반수가 50%로 바뀌어요. 오히려 과반수가 줄어들고 얘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75%면 저 3분의 2면 60 거의 67%예요. 근데 몇 프로 더 받아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8%. 8% 더 받으라는데 이게 1% 받는데 6개월 걸린대요. 8%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70%로 바꿔주면 1, 2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70%로 바꿔버렸잖아. 근데 이 리모델링 아직도 뭐예요? 75%야. 그러니까 얘도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마시면 돼. 각 동 나오면 몇 프로고? 50%. 전체 동에 75%. 그 한 동만 할 때는 그 한 동이 75%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동의를 안 했어. 동의 안 했다는 얘기는 리모델링은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안 한 애한테 무슨 청구한다? 매도 청구해서 소송으로 뺏어버려요. 그래서 매도 청구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살고 있는 누구? 소유자거나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하고 허가받을 때 동의요건이 다르니까 순서로 기억해라 이 뜻이에요. 됐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립 인가할 때 조건인데 아까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 그렇죠. 이거 시도시라고 그러면 A 이렇게 해버려야 돼.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가서 시군구한테 조합 설립 뭘 받으세요? 인가. 근데 이때 옛날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막 해주고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도 안 사는데 인가 해줬단 말이야. 근데 땅을 계속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 왜? 수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그 토지 소유자 사용 권한 확보는 사용 권한은 80% 이상은 돼야 되고 땅에 대한 소유권은 15% 이상 안 되면 인가 안 해줍니다. 진행 자체를 옛날에는 소유권이 없어도 해줬는데 그래서 이걸 사파리라고 그래. 뭔 파리? 사파리. 사용 권한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라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라는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소유권은 15% 이상 매입이 돼 있어야 돼요. 요게 돼 있어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처음에 모집할 때는 50%의 사용
권원 확보하면 돼. 처음에 뭐 할 때요? 모집할 때. 사용 권원 확보 하나도 안 해놓고 모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퍼센트 사용 권원 확보? 50%. 그 다음에 모집을 해가지고 조합서 인가를 받으려면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이 모여가지고 요건이 갖춰졌어. 그러면 이제 땅이 봤더니 사용 권원 확보가 50%가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요? 80%. 거기다가 소유권까지 얼마? 15% 이상 돼야 돼. 그래야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조합서를 인가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됐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아까 뭐로 가능하다 했죠? 신고로 가능한데 요거는 직장조합일 때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여기 4번에 하나 물어볼게요. 조합원은 누구죠? 지역주택조합원, 직장조합원, 조합원, 리모델링 말고. 무주택자거나 85에 한 채 가진 사람이죠. 그럼 조합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얘네들은 사업을 하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힘을 빌려야지. 그래서 대행이 나온 거야. 주택조합, 그래? 항상 누구는 제외한다 써있네.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부터 시작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잘 못해. 그러면 공동사업 주체였던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본금을 좀 갖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중에 누가 껴있네?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는 땅 매입하는 거에 도와주는 거야. 동네 사람들 제일 많이 아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니야.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걸 업무를 대행할 때 신의 성실을 갖고 해야 돼요. 신의 없이 무신의로 가야 돼. 그럼 신의 성실이 신의 성실 의무 가져라. 이게 써있어. 됐어. 요거 하나고 개발업자, 전문관리업자, 신탁업자가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아까 조합원 모집하는 거랑 토지 확보하는 거 이거 아까 누가 했지? 공인중개사가 좀 도와주는 거야 저거. 업무 대행. 그리고 계획 사업성 어느 정도 되겠다는 계획서랑 이거 선정,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하는 거랑 계획 받기 위한 업무 대행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업무를 대행할 때 신이 성실하게 업무 수행해야 되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조합원한테 손해 입혔어.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책임 있다. 그냥 없다 그러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이거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조합설 인가가 났어. 아까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돼요? 사파리 소유로죠. 싸가 뭐야? 사용권은 80%, 소유권 15.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이제는 소유권 100% 확보해야 돼. 아까 소유권이 15%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매입해가지고 100% 매입이 돼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건데 조합설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15년 걸린 애도 있어. 그럼 이거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2년 안에 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2년 안에 니네 안 하면 2년 안에 승인 신청해서 3년 안에 못 받아내면 니네 이제 다 모여서 해산 여부 결정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 조문이 없을 때는 15년, 20년 갔다고. 땅 매입하는 게 제가 오래 걸린댔잖아. 그래서 너 조합설 인가를 받았으면 요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 안에 신청을 하랬어요. 지금 2년 안에 뭐 하래?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2년 마지막 되는 날 내가 신청했어. 그럼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 좀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 그럼 다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3년 안에 못 받아내면 조합원 전체 모여서 해산 여부 결정할 것. 이게 법조문이 신설된 거예요. 그리고 우선 공급. 여기 리모델링은 왜 제외하냐면 자기 집을 자기가 받는데 공급받는다고 하진 않지. 내 집에 나갔다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급이란 말 안 쓰겠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건설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세요. 단 신고로 아까 이거 신고면 무슨 조합이겠다 이거? 직장조합 중에 공급받기. 직장조합 중에 공급받기 안에 있잖아. 그 주택은 요거 국민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지 건설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지. 얘 건설된 거를 공급하라고 써 있잖아. 얘는 건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급해라. 그 말 쓴 건데 저걸 해석을 못 하겠대. 그게 아니라 조합이 건설한 거 조합원이 가져가. 근데 국민주택 우리 건설 안 했으니까 국민주택을 가져가.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됐고. 자, 이거부터 할까? 아까 제 순서가 여기
해당 부지에 400세대 이상을 건설하겠다라고 했으면 요 아까 사용권은 확보 몇 프로 했지? 사용권은 조합 설립을 모집하겠다. 그럼 사용권 50%였죠. 그럼 얘가 이제 220명이 모였어. 그럼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 이상 됐네. 50% 이상 됐네. 그럼 얘가 뭐 설립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 사용권 확보가 사파리 80%, 소유로 이게 15%라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가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사업계획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소유권이 100% 있어야 된다고. 이 순서가 다 달라서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뭔지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데 숫자만 외우니까 헷갈린 거지. 예. 숫자만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는 다음에 이거 뭐야 그러면 80도 있고 50도 있고 100도 있는데 모집할 때는 사용권은 확보 50%, 인가 받을 때는 사파리 80. 근데 그때는 소유권도 15%.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몇 프로요? 100%인데 매도 청구할 수 있으면 80%나 90% 이상만 확보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 100%인데. 그래서 조건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용권은 확보 몇 프로? 여기 50% 써있잖아. 저 말뜻을 이해해야 돼. 순서가 저렇게 되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 사용권은 확보를 50% 이상 확보해서 동네에 있는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한테 가서 모집하겠다라고 뭐 해라. 신고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되죠. 그래서 공개 모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야. 근데 건설 예정 세대 수에 몇 명을 모집해야 되지? 50%. 근데 220명 모았는데 탈퇴가 40명이 된 거야. 미달됐죠. 그럼 다시 재모집해야지.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달려와. 선착순이야. 그래서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충원하겠다면 재모집하는 거죠. 그때는 야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아니하고 달려와. 선착순. 근데 이거 시험에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두 번째 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 그래서 모집이 돼서 요건이 맞으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되겠지. 됐고 모집 시기. 모집 시기 어떻게 모집해라, 모집하는 절차, 공개 모집 어떻게 해라. 이거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니까 시험에서 내면 다 틀리라는 문제예요. 제마저 공부하면 국토교통부 령이 30페이지야. 한번 해볼까? 나 기분 나쁘게 한번 해버릴 거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아우 영어 정하는갑다. 그리고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했잖아요. 신고 수리 여부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받은 시군구는 신고 내용이 제대로 했네. 야 그러면 야 모집해봐.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주면 얘는 이제 모집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 공개 모집할 때 뭐 만들어야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보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알 거 아니야. 근데 일반인들이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 아파트 청약 넣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 설명할 때 청약이 필요 없습니다 이래. 나 청약통장 없는데도 내가 이거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청약 없이 당첨된 줄 알아요. 뭔 말이냐면 얘도 모델하우스죠. 여기도 모델하우스야. 내가 옛날에 갔던 모델하우스는 청약 넣고 해가지고 당첨되면 계약하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청약이 필요 없잖아요. 집만 없으면 돼요. 가입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저거를 분양받는 줄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약 이거 놓는 게 아닌 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한 거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않게끔 여기는 지역주택이라는 거 알려야 돼. 쉬쉬해야 돼. 알리면 안 가입해요. 안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알렸을까 안 알렸을까. 그러니까 다 억울하니까 안 되겠다. 법 바꿔. 그래서 이제부터 현재 해당 조합은 지역주택 조합으로 청약이 아님을 동그라미 치세요 해서 똥을 쳐야 돼요. 그 써야 돼 이제 동그라미. 오케이 청약 아닌 거 알았어. 근데 우리가 치어야지. 은행 가면 뭐 사인 하잖아. 보증이면 보증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야 돼 이제. 그리고 옛날에 옆에다가 여기 푸르지 아파트 이렇게 그림 그려 있고요. 여기 42평형 뭐 이런 것만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꼭 지역주택 조합이란 말 써야 돼요. 이게 안 써 있으니까 모델하우스가 분양받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국토교통부령에 자세하게 다 써놨다고. 근데 신고를 아까 접복하면 요거 적합하면 신고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마.
여기서 신고 수리란 뜻은 허가하지 말랑 똑같아요. 자, 잠깐. 건축 뭐 받는다고 하죠? 허가. 허가 받으면 착공하면 되죠. 근데 이거 경미한 경우는 뭐 하면 되지? 신고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신고 수리돼야 돼. 신고 수리가 되면 신고 수리 접수증을 줘요. 그게 허가증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신고 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 사유가 기억 보세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 전부 일부가 중복됐어. 저기조합, 지역조합이 벌써 설립이 됐는데 일부가 여기 포함이 돼버리면 중복되잖아. 신고 수리해줘라, 수리하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 이거. 이걸 틀리면 사람도 아니지. 그죠? 그리고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어떤 도시군 계획상 여기는 건축을 못하게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파트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수리해줘야 돼요? 여기 모집하지 마 그래야 돼. 모집하지 마. 신고 못 받아. 그리고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인데 업무 대행을 했네. 그럼 신고 내용에 위반한 거죠? 하지 마. 그리고 신고 내용이 사실 다르면 하지 마. 그럼 잘 봐요. 이 두 개 갖고 틀리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 아니면 니은인데 시험이 기억이 나온 거야. 일단은 신고 수리는 원칙이 해줘야 되는데 네 가지는 안 해준다까지만 아시면 되고, 제가 아까 요 해산 규정이 없었어요. 이 해산 규정이 법 개정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PD 수첩 제가 보고 오라고 그랬지. 우리 기본 이론 처음 할 때 유튜브 가서 고상철 치면은 주택조합 뭐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때 그게 규정에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서 인가가 나면 해산을 언제 해라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5년, 10년, 20년 막 간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입했던 애가 아들이 결혼하게 생겼는데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안 하면 너희들이 판단해. 할 건지 말 건지를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아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면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죠. 2년 안에 신청해서 몇 년 안에 받아내지 못하면 3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했잖아. 다 모여라. 총회 의사결정을 거쳐서 해산할지 여부는 니들이 판단해. 니들이 안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할 말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돈 낸 게 얼마인데 못해요. 그래요. 그럼 20년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저 규정이 생겼다는 얘기는 야 이거 더 하면 우리 피해 너무 많이 보겠다. 그만 여기서 마이너스 3억이 중요해. 마이너스 6억이 중요해. 3억만 날리자.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해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모집하겠다라고 할 때 모집 뭐 한댔죠? 신고 수리가 되면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서를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2년 안에 못 받았어. 그럼 현재 가입했던 애들 있죠. 신청자 전원 다 모여라 라고 해서 종결 여부 결정하래요. 이 두 가지가 신설된 거야. 지금은 이거 들어두시고 순서 외우는 건 제가 신의 노트 어디 여기만 외우세요라고 할 테니까 말뜻만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기간이 됐어. 그럼 이제 총회 개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딱 가입만 해놓고 동네 같이 살지 않잖아요. 딴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 총회 할 거니까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알려주는 거 공법은 7일 전이야. 따라봐. 개최 며칠? 7일 전. 7일 전 기억해야 돼. 목적이 뭐다, 안건이 뭐다, 일시 장소 어디다라고 통지해주면 이제 통지 받았죠. 우리 해산해야 돼. 우리 해산합시다라고 결의할 수도 있고 사업 끝냅시다라고 하는 걸 종결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의하려면 청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청산해주는 담당자 선임해라. 그리고 발기인은 총회 결과 시군구에게 우리 해산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시군구한테 그래 너네들 그럼 해산해 라고 알고 있겠다 이렇게 통지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요 규정은 옛날에 가입 철회를 할 때 지역조합 대부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어깨들이 했었어요. 돈 되니까. 그래서 땅 팔면 가가지고 딸내미 이쁘던데 고3이야? 막 이러면서 땅 샀어요. 이러면서 동네 조합원 동의 얻어가지고 아파트 치고 지네 돈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입했다가 내가 저 못할 것 같아요 철회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깨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가입 처리하러 갔다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나와요. 이런 거 처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법에서 그러면 처리를 할 때 냈던 돈 다 주는 시간을 정해 놓겠다. 30일 안에만 처리하면 너 냈던 돈 다 줄게. 그리고 이 돈을 미리 써버렸다고 자꾸 해요. 네가 낸 돈 우리가 벌써 써버려가지고 못 줘.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돈을 일단 공적인 장소에다가 맡겨놓으래요.
그걸 놓은 게 여기 뭐였어? 조합원 모집할 때 모집 주체가 아까 제일 계약 썼을 때 돈 낸댔죠. 그 가입비라고 그래요. 가입 신청환자한테 가입 신청할 때 뭐 받아놨네? 가입비 등을 받았으니까 요거를 받자마자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하라고 써놨죠. 금융기관이에요. 얘네들은 일정 기간 될 때까지 절대 안 줘. 그래서 그럼 얘가 예치기관에 돈을 던져놨고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갑자기 하기 싫은 거야. 하고 나서 등록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리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입했잖아. 누구 말만 듣고 대부분 가입하거든. 너도 해 하면서 지역조합원에 가입했을 때 피해자들은 온 가족이에요. 누나, 동생, 형부 뭐 다 가입해. 싸다니까. 그 가족도 다 망하는 거야. 여기서 가입 신청한 자는 예치하고 나서 며칠 안에 내가 청약 안 할래요 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리할 때 전화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돼?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지. 그러면 의사표시를 서면을 내가 보낸 날 있죠. 발신주의야.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내가 만약에 30일째 되는 날 발송했으면 효력 발생한 거죠. 30일 내라고 돼 있어요? 30일 이내라고 돼 있어요? 30일 이내면 29일까지를 말하는 거야? 30일까지 말해요? 30일이에요. 30일 내였으면 29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같은 이자예요. 30일과 같거나 아래 이 뜻이야. 이하할 때 앞에 거 같잖아. 초가 그러면 그거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이내니까 30일 날 내가 발송했다. 그날 효력 발생하겠다는 거.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철회를 일단 하게 되면 요거 의사 표시가 나한테 도달했죠. 7일 안에 예치기한 장한테 은행장 있죠. 예치기한 장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얘가 10일 안에 돌려줍니다. 10일 안에 반환한다. 그리고 나서 모집 주체 업계들이죠. 업계들이 신청한 자한테 처리할 때 손해배상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순서가 이건데 시네노트 127페이지에 있는데 자, 일단 가입하게 되면 신청서 내면서 가입비 낸댔죠. 요 낸 거 모집 주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누가 갖고 있어라? 누구? 예치기관. 예치기관장한테 예치했죠. 얘가 예치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며칠 내. 처리 가능하죠? 처리하게 되면 얘가 서면을 보낼 거 아니야. 서면 발송한 날, 도달한 날.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받았잖아. 처리 의사가 이제 나한테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7일 안에 예치기관장님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 10일 안에 반환한다 그 뜻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제가 그림 그려본 건데 저 말이야.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 하면 쓸 줄만 알면 돼. 철회는 며칠 내? 30일 내. 30일 내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의사표시를 할 때 내가 나 안 받을래요 라고 얘가 나 청약 처리할래요 발송하면 발송한 날 다음 날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한 거죠. 그럼 얘가 도달하면 7일 안에 10일 안에 7일 안에 반환 요청하면 며칠 안에 그러면 10일하고 7일 바꿔서 내는 게 쉬운 문제예요. 오른쪽 문제 볼까? 여기 있다. 주택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방안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했죠. 1번 주택조합을 가입 신청했어. 가입비 등을 예치하고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을 처리했네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5일 안에 7일 안에 보내주세요 라고 예치기한 자한테 통지하는 거죠. 그리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뭐 한 날? 도달한 날이 아니라 했잖아. 발송한 날이 했지.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하고 예치기간 장은 반환 요청 받으면 자 요청 받았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돌려줘야지. 그리고 모집 주체가 업계가 신청한 자한테 가서 너 위약금 내놔. 이거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순서 써놨는데
밑에 있어요. 네. 자, 봐봐. 자, 맨 처음에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을 모집하려면 여기 400세대를 건설할 거야. 400세대를 건설하겠다. 예정세대 수죠? 그러면 여기 사용권원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용권원 확보가 50%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야, 주택조합 모집하겠다라고 뭐 하고? 신고하고. 시군구한테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고 무슨 모집? 공개 모집. 근데 재모집한다 신고하지 않고 무슨 딸과 선착순. 그 모집해가지고 이제 인가 받으려면 요건이 아까 50이 아니라 48이죠. 사용권원은 80%, 소유권 15%. 그래야 조합서 인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인가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사업계 수익 신청해서 2년 안에 신청해서 몇 년 안에 받아내야 된다. 3년 안에 못 받았어요. 야, 총회 개최해서 해산 여부 결정하자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됐죠? 근데 신고 아까 한 다음에 몇 년 안에 조합서 인가 받으랬지? 2년 안에 못 받으면 종결 여부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모집해서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어. 가입했는데 나 처리하고 싶다. 며칠 안에 처리해야 돼. 30일 안에 처리해야 돈 돌려주겠다. 안 그러면 이제부터 돈 써버리면 나중에 받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네, 은행 예치기간에 딴 데서 줘버리니까.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가 조합하고 사업주체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네. 그래서 사업주체 관련된 건 다 끝났고 이제는 직접 뭐 들어가야 돼? 건설 절차. 잠깐 쉬었다가 건설 들어가겠습니다.